오늘은 이번에 바뀐다는 이륜차 법안에서 최대한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배달을 해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법은 지금 이대로 시행되면 배달라이더 대부분은 매일 과태료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애초에 합법적으로 세울 곳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면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바꿔서 오토바이도 승용차처럼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다. 운전자가 없어도 오토바이만 세워져 있어도 소유주한테 바로 과태료가 날아오는 방식이다. 금액은 일반 지역 3만원, 소방시설 주변이나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은 6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9만원, 그리고 2시간 넘게 세우면 만원이 더 붙는다. 참고로 승용차는 일반 지역 4만원, 소방시설 8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12만원이다. 진짜 문제는 국토교통부에서 확인 가능한 서울에 등록된 오토바이만 42만 대가 넘는데 이륜차 전용 주차 공간은 693면밖에 없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주차면 하나에 오토바이 600대 이상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울 곳 자체가 없는데 세우지 말라는 법이 먼저 생긴 상황이다. 첫 번째 배달이 들어왔는데 두 개를 픽업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쪽 건물이고 하나는 이쪽 건물이네요. 여기서 좌회전, 우회전, 그리고 두 번째 건물이었으니까 이 건물이네요. 저기 앞에 보면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있어서 여기는 못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주차장이... 이거는 이 건물 주차장이네. 이게 서울만의 얘기도 아닌 게 전국에 등록된 이륜차가 2026년 5월 기준 227만 7,787대다. 이륜차 전용 주차 공간이 전국에 얼마나 있는지는 찾을 수가 없었다. 주차를 어디에다가 해야 되나... 여긴 경차 자리니까 여기 잠깐 되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음식을 픽업하러 가는 건 처음이다. 지금 가는 곳은 픽업지가 2층인데 이 동네는 층고가 높아서 나는 개인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기 때문에 1층에 주차를 하든 지하에 주차를 하든 큰 차이는 나지 않겠다고 이때까지는 생각을 했다.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겠지? 아예 오토바이가 인식이 안 되나 본데요. 나가지도 못해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동영상은 유튜브 라이브를 켜놓고 배달을 한 뒤에 편집을 해서 업로드한 영상들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배달할 때 오토바이를 어떻게 타는지 알고 계신다. 하지만 내가 전업으로 배달을 하고 있는지 부업으로 하고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다. 전체적으로 보면 소수의 인원이겠지만 하루에 한 분 이상은 그런 질문을 주시는 것 같다. 나는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달을 하는 거지 배달을 많이 하지는 않는다. 근데 그런 사람이 느끼기에도 이런 식으로 배달을 해야 한다면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법안일까라는 의문이 든다. 사실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 돈을 내고 나가고 싶어도 못 내고 나가고 열리지도 않고요. 다행히도 입구 쪽의 차단봉은 조금 짧아서 역주행을 하면 나갈 수는 있었다. 사고가 날 뻔하긴 했지만 나갈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두 번째 픽업지는 여기 상가 라인에 있는 처갓집 양념치킨인데 안 보입니다. 어딨지? 일단 여기는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돌아서 상가 주차장으로 가서 주차를 하고 픽업을 할게요. 상가 주차장 이용 시 이용하는 상가로 전화하세요. 전화를 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나 봅니다. 여기도 일단 주차자리에 주차를 하고 갈게요. 누구의 편을 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자동차들도 단속을 다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토바이를 단속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심지어 자동차의 경우는 아까 지하주차장에서 보셨다시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다. 나도 자동차를 타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생각해보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기 귀찮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어떤 지역이나 동네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하더라도 웬만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사람들이 도로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주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차를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걸 방치하고 있는 관할시, 군, 구청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주차비를 내더라도 주차장에 주차를 한다. 과태료보다 주차비가 저렴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다. 그리고 잘
자랑은 아니지만 예전에 지금 와이프랑 연애할 때 불법 주정차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오토바이가 내 차를 긁고 지나갔다. 당연히 증거 영상을 들고 경찰서로 찾아갔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거 잡기 힘들다는 핑계로 시간을 끌다가 결국 잡지 못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더더욱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전용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데 이런 법안이 생기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된다. 만약 이륜차 전용 주차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런 법안이 들어오는 순서가 되었다면 이렇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국에 등록된 이륜차는 2026년 5월 기준 227만 7,787대다. 배달을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몇 명인지, 출퇴근으로 타는 사람이 몇 명인지, 취미로 타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정확히 구분해서 발표된 자료가 없었다. 그나마 가장 근접한 공식 수치가 통계청 기준 배달원 취업자 약 39만 명인데 이것도 택배기사나 우편 집배원까지 다 포함된 숫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전국 227만 대 중에 매일 세울 곳을 찾아 헤매는 라이더가 몇 명이 되는지는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이륜차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2018년 2,300여 건에서 2023년 92,600여 건으로 5년 만에 40배 가까이 폭증했다. 신고는 이렇게 폭증하는데 세울 곳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다. 요즘 라이더 어플을 만들고 있는데 생각보다 재밌다. 이건 내가 이동한 시간과 거리 그리고 경로를 지도에다가 표시해주는 기능이다.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다. 자동차가 주차하는 공간에 주차하기는 눈치가 보이고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음식을 전달하고 사진을 찍어야 전달 완료 처리가 되는데 배달 플랫폼 어플에서 사진을 찍은 건 따로 저장이 되지 않는다. 근데 요즘 배달 거지라고 해서 배달을 제대로 했는데 못 받았다거나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라이더에게 책임을 묻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헬멧에 블랙박스를 달고 다니면 좋겠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찍으면 날짜와 위치, 날씨 같은 정보가 사진에 남도록 하는 기능을 넣었다. 근데 자꾸 수정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생겨서 쉽지가 않다. 첫 번째 배달은 완료했고요. 지금 배달 시작하고 나서 28분이 지났습니다. 제가 지금 운행 시작을 누르고 나서 38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배달까지 완료했고 지금 세 번째 배달 픽업하러 가고 있어요. 지금 정면에 이 건물인데 이런 갓길에 세운다거나 인도 위로 들어가서 세우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중앙선을 또 넘어가야 되네요. 이거 제가 요즘 바라클라바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세울 데가 마땅치 않아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배달이 들어왔네요. 직진을 하고 있는 차가 있으면 우회전하는 차량은 기다렸다 가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사람이 있는데도 그냥 가버려. 미치겠다. 횡단보도 지나가시던 분이 쳐다봤어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하고. 술 먹은 거 아니야? 지금 57분, 58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시간 동안 3건에서 1020원 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민 커넥트 3건 1020원, 운행시간 이런 거는 추가를 안 할게요. 일단 정산 예상 금액이 9,491원이네요. 세금 330원, 산재 70원, 고용보험료 119원, 유상운송보험료 10원. 유상운송보험료가 10원으로 체크된 거는 이동 거리나 이동 그 시간, 배달 시간을 입력을 안 해가지고 유상보험료가 10원으로 잡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1시간 운행을 하면서 제가 7.6km 운행을 했는데 배민 커넥트 어플에는 5km 운행했다고 나오네요. 배달 건수가 지금 5건으로 나와 있긴 한데 여기에 2건이 잡혀 있다 보니까 이렇게 5건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는 다 실선이네요. 실선이면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에다가 올려도 안 되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열리네요. 이러면 X는데 너무 내리막이라 가지고 안 돼요. 큰일 났다. 야, 이거 까딱하면 넘어지겠는데? 슈퍼커브라서 이 정도지. 야, 이거 슈퍼커브 아니었으면 넘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기 세울게요. 이러면 과태료 3만원. 나 지금 10,000원 벌었는데 3만원 내야 돼.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누가 신고했으려나? 야, 이거 과태료 얼마야 이거? 이거 지금 과태료가 얼마야? 여기만 해도 지금 몇십만 원은 되겠다. 여기 주차장이 있는데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소화전 주정차는 6만원입니다. 이런 그냥 실선 이런 데는 3만원.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9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인데 곱돌이 낙곱새. 지금 배민 커넥트가 이쪽으로 안내를 했거든요. 근데 길 건너 쪽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불법을 저질러야 하나 아니면 돌아와야 되나. 제가 요즘 바라클라바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주차장으로 가야겠죠. 밖에는 주차할 데가 없어요. 일단 주차 자리가 많긴 한데 여기 잠깐 세우겠습니다. 소화전? 이거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겠지?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햄버거부터 먼저 배달해야 되기 때문에 햄버거를 바깥에 두겠습니다. 신호 진짜 길다. 도대체 언제 풀리는 거야? 풀렸다. 주차를 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1시간 38분째 배달하고 있고요. 다음 배달은 안 잡혀 있는데 총 5건 해가지고 17,690원 벌었습니다. 물이다, 물. 물 밟았어요. 지하주차장에서 물을 밟으면 되게 미끄럽거든요. 이륜차는 조심조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은 시간이 11시입니다 11시고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여기다가 주정차하면 다 과태료거든요. 지금 여기서 픽업을 해야 되는데 다 실선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 문이 열려야 되는데 열렸다. 자전거 주차장은 있는데 오토바이 주차장은 없어요.
수고하세요. 열릴까? 안 열리네요. 오. 이게 음식을 픽업할 때 한 가지 더 봐야 되겠네요. 이제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주차장이 있으면 그나마 지금처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잠깐 주차를 하고 픽업을 하러 가면 되는데, 만약에 픽업하러 갔는데 주차장이 없다? 그렇게 되면은 머리 아픕니다. 공영 주차장 가야 돼요. 신호 제낀다. 경찰 아저씨가 신호 제꼈어요. 이 동네가 신도시이기도 하고 애들도 많이 살고 학교도 여기저기 있고 신호 자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참기 힘들거든요. 배달이 들어왔네요. 5,350원짜리 배달입니다. 픽업지가 여기 제가 알기로 여기 주차장이 없거든요. 건너편에 아파트가 있긴 하네요. 방금 같은 경우에는 전달지가 저희 집 근처로 가는 배달건이었는데 픽업지에 주차장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못 잡았어요. 상가에 주차장이 없으면 어떻게 픽업을 해? 주차할 데가 없네요. 고맙습니다. 네. 저는 지금 2시간 6분째 배달 중이고 총 6건 해가지고 23,300원 벌었습니다. 배달이 계속 들어오긴 해요. 이제 제가 만든 어플 여기서 종료할게요. 지금 2시간 8분 지나고 있고 이동거리는 18km입니다. 그리고 배민 커넥트에서는 제가 몇 킬로 이동한 걸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13.2km로 나옵니다. 저는 18km 이동했는데요. 5km가 줄었네요. 그리고 여기 배달건이 8건으로 나오는데 지금 신규 배달 2건이 들어와 있거든요. 수락도 안 했어요. 확인도 안 했는데 배달건이 8건이라고 찍히네요. 만약에 주정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배달 라이더 분들이 어떤 식으로 배달을 하셔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렸고요. 아마 이륜차, 주정차, 과태료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배달이 느리게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00원 벌려고 하다가 과태료 3만원 나와버리면 배달을 10건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2시간 동안 6건 했어요. 저기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이죠. 어린이 보호구역 9만원 이렇게 나와봐. 방금 내가 영상에서 라이더들이 일하기 힘들어지면 배달 시간이 오래 걸려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지가 않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건 단순한 생각이었다. 이 법안이 당장 진행이 된다면 배달 라이더는 줄어들 텐데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배달 플랫폼은 배달 라이더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 배달료는 음식점 사장님들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음식점 사장님들은 배달 플랫폼을 통해 주문하는 소비자들의 음식 가격에 배달료의 일부를 녹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그만큼 더 비싸게 배달 음식을 주문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아까 음식을 픽업하러 가는데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으려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근데 차단봉이 안 열렸다. 그럴 때 자동차는 후진을 하면 되지만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무거운 오토바이를 타고 후진을 하는 건 쉽지 않다. 오토바이는 후진 기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오토바이를 끌고 후진을 해야 하는데 심지어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어쩌면 후진이 불가능한 상황일지도 모른다. 어느 정도 숙련된 라이더라고 하더라도 경사가 있을 때는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 한쪽 다리가 지면에 닿지 않게 되는 순간 순식간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넘어지는 걸 인지하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지만 200km 가까이 되는 오토바이를 경사로에서 한쪽 다리로만 버티는 건 건장한 성인 남성들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인 건 확실하다. 나도 오늘 겪어봤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브레이크에서 손을 놓을 수도 없고 오토바이에서 내리는 것도 힘들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을 확률이 높고 그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결국은 넘어진다거나 주차장 차단봉 비용이 20에서 50만원 사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운이 나쁘면 그 비용도
법으로 물어야 된다. 나는 어찌저찌 탈출에 성공했지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인도에 잠깐 세웠다. 이런 댓글이 달릴 것 같아서 미리 얘기를 하자면 어쩔 수 없다는 건 변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왜냐하면 300m 정도만 걸어가면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그거는 진짜로 저도 못하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된다. 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위반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게 배달하는 사람들이 겪는 현실이 되지 않을까 싶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라이더들이 자초한 일이다. 혹은 그래도 법은 법이니까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나도 이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굳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도대체 얼굴에 얼마나 두꺼운 철판이 깔려 있는 건지 가늠할 수조차 없는 라이더들을 봤을 거다. 그래서 이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냥 지켜라가 아니라 지킬 수 있게 만들어 주고 나서 지키라고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다. 이 법안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경찰청 공고 제2026-21호로 7월 29일까지 의견 수렴 중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